엄마, 혹시 통장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죠. 강릉에서 살고 있고 30년 동안 농협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딸 은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평생을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가계부 쓰고 집안일을 하죠. 특히 돈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농협에서 일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용돈 기입장도 매일 빠짐없이 씁니다. 은혜는 정말 효녀예요. 시집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저를 모시고 살겠다며 신혼집부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사위 태민이도 좋은 사람이고 손자 지훈이랑 손녀 서연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르지요. 그런데 그날 은혜가 갑자기 제 통장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제가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야, 은혜야. 엄마는 연금도 나오고 적금도 있고 부족한 거 없어.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효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기특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걱정을 해주다니. 그래서 통장을 보여줬죠. 우와, 엄마 정말 알뜰하게 사시네요. 이 적금은 뭐예요? 아, 그건 너희 아이들 대학 등록금 모아두는 거야. 매달 30만 원씩 넣고 있어. 엄마,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해줘야지.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잖아. 그 후로 며칠 동안 은혜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뭔가 저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서류 도와드리고 왔어. 아, 그래요. 힘드시죠? 이제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될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경로당에서 봉사하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새로 시작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 뭔 취미?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게임? 엄마가 무슨 게임을 해?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정말 기본 기능만 사용했어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요. 은혜가 가끔 동영상 보는 방법을 알려줘도 금방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경로당에서 김춘자 언니가 재밌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수가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맞고 게임이야. 옛날에 우리가 화투 치던 그거랑 똑같아. 언니, 나는 그런 거 못해. 아니야, 쉬워 내가 알려줄게. 김춘자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데 스마트폰을 정말 잘 다루세요. 그날 언니가 맞고 게임을 알려줬는데 신기하게도 재밌더라고요. 어머, 정숙이 너 진짜 잘하네.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저도 놀랐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한테 화투 배웠던 기억이 나면서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 가면 맞고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끼리만 했는데 나중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정수가 너 집에서도 할 수 있어? 전국 사람들이랑 게임하는 거야. 정말요? 응, 내가 알려줄게. 아이디부터 만들어야 해. 김춘자 언니가 도와주셔서 게임 아이디도 만들고 집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디는 강릉할미 67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정말 잘했습니다. 연승을 거듭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도 재밌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이었는데 채팅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강릉할미 67님 정말 고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실력이 대단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누군가한테 고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그런데 집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준비가 늦어질 때도 있고요. 엄마, 오늘 저녁이 좀 늦었네요. 아, 미안해. 경로당에서 일이 좀 많았어. 사실은 게임에 빠져서 늦은 거였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점점 더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이 늘었네요. 사용량? 그게 뭐야? 통신비 고지서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혹시 무슨 앱이라도 깔으셨나요? 아, 그냥 동영상 좀 봤나 봐.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그때부터 은혜가 제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숨기고 있는 걸까요? 게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괜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아요. 67살이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하지만 게임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부산갈매기호 15라는 분이랑은 정말 죽이 잘 맞았어요. 강릉할미님, 오늘도 완승이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부산갈매기님도 실력이 늘고 계시네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산에 사시는 63살 할머니였어요. 강릉할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음성 채팅도 해요.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게임하면 더 재밌어요. 음성 채팅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강릉에서만 살았는데 부산에 친구가 생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이상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어? 나 돈 뺀 적 없는데? 처음에는 착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분명히 제 카드로 인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카드를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어디 뒀나 싶어서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은혜 방에 들어갔다가 은혜 지갑에서 제 카드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이 저 몰래 제 카드를 가져가서 돈을 뺐다는 건가요? 급히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농협에서 일할 때 배운 거라서 할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지난 3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착하던 은혜가 저녁에 은혜가 들어와서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은혜야, 네. 이거 뭐야? 제 카드를 꺼내 보였더니 은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너네 카드로 돈 뺀 거야? 엄마 설명드릴게요. 설명? 뭔 설명이 있어? 3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몰래 빼간 걸 내가 다 확인했어.
그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딸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 도둑질에 무슨 이유가 있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엄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은혜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요즘 이상하세요.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시고 게임?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 스마트폰에 게임 앱 깔린 거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랑 채팅하시는 것도 봤고요. 채팅을 봤다고? 엄마 혹시 나쁜 사람들한테 속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해서 걱정됐어요. 요즘 어르신들 온라인 게임으로 속는 일이 많다잖아요. 속았다고? 내가 속았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관? 그럼 지금까지 뺀 돈은 어디 있어? 은혜가 방에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15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엄마, 이 돈 여기다 있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혹시 게임 때문에 돈을 잃을까봐 걱정돼서 미리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더 났습니다. 은혜야, 너는 엄마를 바보로 봐? 아니에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한 엄마가 속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설사 걱정이 됐다고 해도 몰래 카드를 가져가는 게 맞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게임하신다고 왜 숨기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은혜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내 자신도 답답하고요. 다음날 아침 은혜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야, 앉아봐. 네, 엄마가 게임한다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속을까봐 걱정하지도 마라. 하지만 엄마, 엄마는 30년 동안 남의 돈 관리해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정도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를 믿지 못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미안해. 괜히 숨겼어. 창피해서 그랬나 봐. 게임이 뭐가 창피해요? 요즘 어르신들 다들 하시는데. 그날 은혜가 제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게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와, 엄마 정말 잘하시네요. 이 점수가 전국 순위예요? 응. 지금 전국에서 50등 안에 들어있어. 대박. 엄마가 전국 고수였네요. 은혜가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로당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 경로당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강사를 맡아 보실래요? 저요? 강사를요? 정숙 씨만큼 스마트폰 잘 다루시는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은행 경력도 있으시니까 어르신들한테 온라인 금융 서비스도 알려드릴 수 있고 디지털 교육 강사 평생 꿈꿔본 적 없던 일이었습니다. 은혜한테 말했더니 적극적으로 찬성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엄마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첫 수업날 떨렸지만 재밌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게임, 온라인 뱅킹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숙 선생님 덕분에 손자랑 게임할 수 있게 됐어요. 은행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이체할 수 있다니 정말 편하네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던 부산 갈매기호 15 할머니가
강릉으로 여행을 오신 거예요. 강릉 할미님, 드디어 만나 뵙네요. 어머나 갈매기님,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정겨웠습니다. 게임에서 채팅으로만 나누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할머니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할미님, 사실 저도 부산에서 디지털 교육 강사를 하고 있어요. 할미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정말요? 네. 할미님처럼 게임도 잘하고 은행 경력도 있으신 분이 강사를 하신다니까 저도 용기가 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게 다른 분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요. 지금은 경로당 디지털 교육 강사로 일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수강생도 50명이 넘고 다른 경로당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은혜는 이제 제가 게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응원해줘요. 엄마,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 김할머니가 드디어 화상통화 성공하셨다고 좋아하시더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번 강사비로 이번에는 제가 온 가족 제주도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전국에 있는 동년배 분들과 매일 게임도 하고 안부도 묻고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은혜가 제 카드를 가져가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을 것 같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고마운 일이었네요.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가르칠지, 게임에서 누구를 만날지, 새로운 걸 배울지 기대가 됩니다.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몇 살이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서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오해가 생겨도 대화로 풀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